안녕하세요. 도마들 아빠입니다. 내일 새벽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모든 자산들이 거의 공포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코인 가격과 어울리지 않게 제 눈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게 완벽한데 이제 코인 가격만 오르면 돼.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소식들과 함께 또 제가 자주 과거에 언급했던 중국 전쟁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일단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경제 컨퍼런스가 포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고 제가 예전에 글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정크본드의 황제 마이클 밀켄이라는 분이 매년 후원하고 개최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일반 경제 컨퍼런스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헤지펀드의 뭐 대명사죠. 공매도의 대명사인 시타델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추상 미술에 비교하면서 시장에 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로빈후드랑 같이 짜고 공매도를 쳤다가 이제 게임스탑 사건에서 개미들한테 혼쭐 난 고 헤지펀드입니다. 돈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유동성 공급자와 거래소의 결합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시타델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계속 지금 유동성 얘기가 나오죠. 유동성이란 말은 이제 이분들은 들어와서 오른다도 베팅을 하겠지만 주로 이제 내린다, 공매도에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어찌됐든 그 얘기도 이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올라야 이걸 떨어뜨리지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공매도를 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파이가 커진다는 차원에서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밀컨 컨퍼런스 관련해서 어, 일반 경제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게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관 투자금도 이제 1,000억 불 이상 들어왔고 암호화폐에 대한 달라진 시선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 CEO도 이제 참여를 해서 크립토 선구자와의 대화 세션을 만들었는데 뭐 자리가 없대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쟁탈전이 치열했고 또 10년 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10억 명에 달할 거다. 지금 기관들 투자 자금이 126조를 넘었다. 이거 다 코인리스에서 계속 속보로 나오는 기사들이 다 이 밀컨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라서 일단 앞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워낙 중요해서 한번 더 가져왔고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위해서 코인베이스와 이제 제휴를 한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나오면서 제휴를 한다는 소식인데 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마이클 세일러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던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그건 끝없이 오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팔면은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이거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데 팔 이유가 없다. 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거의 대표하는 골드만삭스랑 이제 코인 거래소를 대표하는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제휴를 했다는 거는 이제 요거를 보고 따라하는 기관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고요. 정말 세일러의 말이 현실이 되는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기사라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FTX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큰 미국 거래소예요. 근데 일본 거래소 리퀴드를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시겠지만 보수적인 국가고요. 투자에. 특히나 그래서 주식이 자기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뭐 14%인가 밖에 안 돼요. 이 보수적이고 맨날 현금만 모아두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FTX가 거기를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리 보수적인 국가도 결국은 코인에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방향성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다 보셨을 텐데, 어, 제가 글에서는 알고랜드 관련 스토리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랜드 어찌 보면 하나의 그냥 작은 코인 기업이
피파랑 스폰을 맺어가지고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나 이런 데 계속 노출이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인가요, 이게. 어, 카타르 월드컵을 틀었는데 계속 알고랜드가 여기저기서 보일 거고, 뭐 NFT 상품도 만들어서 팔 거고, 이분이 이제 알고랜드 CEO인데 굉장히 이것도 의미 있는 마케팅. 그러니까 뭐 FTX나 이런 거래소도 아닌데 이런 작은 기업도 이렇게 이제 큰 기업과 스펀을 맺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건이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사건이 또 있는데, 물론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뒤에서 웃는 곳이 있죠. 중동 산유국인데요. 우크라발 유가 폭등에 사우디가 이제 10% 1분기에만 폭풍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최대 상승폭이고, 뭐 석유 산업만 놓고 보면 20%를 껑충 뛰었고, 뭐 러시아 최대 침공 수혜자는 사우디라고 하는데 사우디뿐일까요? 뭐 중동에 있는 이라크,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레이트 다 장밋빛 전망일 거고, 이들 입장에선 너무너무 고마운 게 안 그래도 지금 이 사양 산업인 석유 산업을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모자를 파네. 이게 저절로 국제 유가가 100불을 넘어서고 이렇게 고유가가 지속이 되니까 얼마나 지금 감사한 사건인데다가, 안 그래도 이제 석유 외에 수소 경제나 디지털 등 산업 다각화, 탈석유화를 꿈꾸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등을 대충 써놨는데 코인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것도 이게 돈이 있어야 이걸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치솟아 주니까 돈은 저절로 생기고, 안 그래도 벌고는 있었지만 뭐 거의 더블로 지금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너무 괜찮은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바이는 뭐 워낙 친암호화폐적인 곳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곳들이 가상자산 감독청이 샌드박스에 본부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제 삼성이든 뭐 애플이든 이런 기업들이야 이제 메타버스에 본부 설립하는 거는 우리도 많이 봐왔는데, 어 이제 두바이 최초의 정부 기관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그것도 가상 자산을 관리하는 곳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상징적인 뉴스고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전에도 뭐 거래소 지분을 투자하고 펀드를 투자하고 여러 개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이 젊은 왕자들이 지금까지는 잘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걸 더 구체화 시켜주는 좋은 뉴스가 돼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보면 하뱅이 지금 역대급 실적이고 가상화폐 서비스 나선다. 이 제목은 가상화폐를 크게 뽑아서 자극적으로 했는데 막상 기사를 읽어보면 뭐 영업이익 높았고 뭐 40대가 증가했고 이런 거지, 코인은 여기 솔랑 여기 하나 남았어요. 요 부분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것도 고객들이 이제 가상자산을 뭐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니까, 아, 그거 중요하다. 어떻게 서비스나 비즈니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뭐 답변도 모호하고. 그런데 제목은 또 이렇게 세게 뽑았죠. 그러니까 이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돈이 된다고 보니까 이렇게 저는 제목을 뽑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카뱅은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지금 간과하고 있겠지만 카카오톡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클립이라는 지갑, 코인 지갑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탑재를 하고 있고, 예전에 뭐 거기에 나눠준 적도 있었고, 클레이라는 코인을.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그 지갑 시장에 뛰어들려고 큰 돈을 넣고 투자를 하는 건데 카카오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전 국민이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를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죠. 이거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뭐 클레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마케팅보다는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언젠가는 굉장히 이게 커질 거다. 카카오 쪽이랑 해서 시너지를 많이 발휘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나 규제 편도 잠깐 보시면 정치인들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미 오하이오주의 상원 후원
의원 후보 모두가 암호화폐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나오면 서로 이제 각자 원하는 것을 따로 지지를 하는데 지금 이 후보 모두가 민주당도 지지, 코인을 지지, 공화당도 지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 쪽은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잡아야 되겠으면 두 후보가 다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고요. 국내도 일단은 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수위가 그 공약에 맞게 국내 ICO를 허용하고 NFT 거래 안정성을 개선한다는 등 이제 국정과제에 아예 집어 넣어버렸죠. 그래서 ICO 다른 것보다 이거 ICO 안 돼가지고 다 해외 거래 해외로 나가고 코인 업계들 다 죽었었는데 지금까지 이걸 허용한다는 자체가 너무 긍정적이라 보고 또 가상자산 정책의 주무부처로는 금융위원회를 딱 찍어버렸어요. 찍었어요. 뭐 다 이거 핑퐁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어버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앞으로 뭐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이 더 또 괜찮은 뉴스가 스위스의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IMF나 BIS나 이 금융 세력들 코인 엄청 싫어하는 곳들인데 생뚱맞게 비트코인 준비 통화로 구매 가능.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비트코인을 지금 스위스가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환 보유고 요건을 충족하면 비트코인을 사고 또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중앙은행장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여기에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떨어질 것 같으면 당연히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신기해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인 가격은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쓴다는 데가. 경제 제재로 쿠바인의 암호화폐 사용 급증, 10만 명 이상 추산. 어, 뭐 쿠바뿐이겠습니까만 쿠바인들 대부분이 이미 예전부터 계속 미국 제재로 이제 신용카드나 마스터카드를 못 썼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살기 위해서 코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상위권, 선진국 이런 데 곳들은 투자 목적을 위해서 코인 업계로 진출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이고 하위층은 생존 수단, 먹고 살려고 지금 예전에 그 저번 영상에선 디폴트 뭐 위기 국가가 41개국인가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줄을 서 있어요. 뭐 이게 이 정도 빠지는 건 이분들한테 일도 아니에요. 매년 뭐 인플레가 뭐 100%, 200% 생기는데.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하위권 이 후진국들에게는 코인이 쓰일 것이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더라도 중동과 줄 서 있는 중동 국가들과 디폴트 뭐 40개 여개국이 줄을 서 있다는 거를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과도하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맞고 그래서 JP 모건이 공포는 과도하다. 주식시장은 머지않아 반등할 거다. 이렇게 또 희망사항을 써주셨는데 같은 날 나온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지금은 수소나 전기차 관련주를 살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뭐 그럴듯하게 금리 인상이나 뭐 전쟁 때문에 증시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안정적인 투자처를 내가 추천을 해줬다. 뭐 이렇게 이제 포장은 한 건데 해석을 하면 나 이거 물렸다 이거죠. 물렸으니까 빨리 사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P도 지금 4개월간 13% 이상 하락, 83년 만에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결론은 최악의 상황이다. 근데 과도한 공포 때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가져왔는데 어, 예전에도 7월쯤에 굉장히 최저점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뭐 21년에도 그랬고 20년에도 그랬어요. 이때가 특히 뭐 작년 7월은 21일은 한번 차트 봐보시면 정말 부처빔보다도 낮게 떨어져 있는 뭐 그때 시즌이라 뭐 증시까지도 다 폭락을 했었는데 그 7월 21일을 기점으로 거의 계속 5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S&P가 기록했다. 뭐 그리고 뭐 7거래일 연속 올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포 때, 과도한 공포 때마다 해야 할 일은 분할 매수밖에 없다. 뭐 할 게 뭐 있나요? 이때 팔아야 될까요? 뭐 그러면 큰일 나죠. 과도한 공포 때 해야 할 일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고 이런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지금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린다, 뭐 긴축한다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돈 풀기 중인 나름대로의 선진국들이 또 있어요. 자기에 맞게 이제 살 길을 찾아야죠.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등 있는데 이탈리아도 140억 유로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는 좋죠. 에너지 전쟁. 그래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제 기업과 소비자를 돕기 위해 이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어쩔 수 없죠. 해야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높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뭐 낮추거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 풀기를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그런 공포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중국 역시도 어, 계속 막기만 했죠. 규제만 했었는데 드디어 이런 기사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걸 타개할 만한 대책은 전쟁 아니면 규제 풀기. 저는 이제 그 규제 풀기에 코인도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급하니까 빅테크나 부동산 규제를 멈춰야겠다. 이제 시그널을 이제서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이어진 빅테크 또는 부동산 규제를 끝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제 중앙정치국도 지방 정부가 이제 상황에 맞게 알아서 풀어라 부동산을. 그래서 수요 진작하라.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게 뭐 어떡해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죠. 푸는 쪽으로. 그래서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그동안 엄청 괴롭혔던 알리바바, 텐센트, 뭐 메이탄 이런 데 다 이제 초대해서 대표들을 심포지엄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결국은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의 본론인데요. 이게 거의 핵심인데 우크라 사태 때문에 이제 양안, 중국과 대만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제 미국과 영국이 전쟁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점검을 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뉴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충돌을 앞두고 이미 3월 초에 굉장히 초인데 최고 수준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됐었고, 영국은 너 전쟁 나면 뭐 할래? 무슨 역할 할래? 이런 민감 역할론까지 사안도 다 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거는 내 문제인데 우리 중국 내 통일 문제인데 니네가 무슨 간섭이냐 하면서 이제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 러시아처럼 제재 받으면 어쩌나 하면서 중국 은행들이 긴급 소집을 해서 이미 대응책도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 봤잖아요. 러시아의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체 전쟁 시나리오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일단 본론으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중국 전쟁이 이제 암호화폐에 미치는 시나리오를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언급은 드렸지만 그래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설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신속하게 전쟁을 마음을 먹었으면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질질 끌다가 이렇게 단합되는 세계의 나라들이 단합하는 모습도 보고 험한 꼴 당한 걸 봤으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을 할 거고 주식과 코인은 뭐 어쩔 수 없죠. 급락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제 공조, 국제 제재를 실시를 하면서 이제 미국 등이 스위프트를 배제를 할 거고 미국도 저는 참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참전까지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할 거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생각했던 거는 4번인데 그래서 제재 우회를 당연히 시도하겠죠. 그래서 중국이 그토록 그렇게 힘들게 설계했던 CBDC 우리 거 써달라. 그리고 이하나 국제 결제 시스템 뭐 CIPS라고 하는데 요거 제발 써달라. 그리고 금도 많이 모아놓으면서 이제 뭐 수출입 대금이라든지 여러 개를 이렇게 제재를 우회하려고 이런 걸 쓸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저는 당연히 암호화폐를 활용할 거라 보고 있는데 이미 뺏은 것도 너무 많고
엄청 뺏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몰래 채굴한 코인들도 갑자기 이제 뭐 우리 얼마 가지고 있다 하면서 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기사가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리고 근데 좀 뭐랄까요? 모양이 빠지는 게 그렇게 제재를 했으면서 갑자기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러면 좀 거시기 하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허락한 거래소에서만 사고 파는 거 허락해 줄게. 또는 우리가 인정한 기술의 코인만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중국산 민간 코인들을 아마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네오, 퀀텀, 비체인, 트론 등 중국계 엄청 많은데요. 이거는 그래도 좀 명분이 살잖아요. 나는 이건 우리가 인정한 코인이다. 우리가 인정한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코인 값이 이제 그러면 뭐 중국만 오른다든지 아니면 알트가 오른다든지 하여튼 코인 값이 오르면 이걸로도 이제 수출입 대금에도 쓰고 전쟁 자금에도 활용을 하면서 이제 코인 쪽에는 긍정적인 기류가 또 러시아 전쟁 때 학습 효과로 본 것처럼 또 한 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결론인데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 보셨죠? 마인이 체포가 됐다면서 한나절 만에 10억 명이 보시고 중국이 요동을 쳤는데 어, 굉장히 재밌는 뉴스였고요. 그래서 한때 이제 이 뉴스 때문에 알리바바가 뭐 한 9.4%까지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뻥이었지롱 하면서 이제 올라버렸죠.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이거는 모 씨가 이제 체포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 이제 뭐 이걸로 돈을 벌어보려는 어떤 분이 계셨을 텐데 처음에 이분이 이거 혹시 모 씨니까 정확히는 모 씨인데 마윈으로 한번 흘려보면 어떨까 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웃긴 게 모씨라고 했다가 나중에 모모씨로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잡힌 분 이름은 땡땡씨예요. 근데 마윈으로 둔갑을 시키려고 이제 모씨라고 처음에는 기사를 내보냈고 그걸로 이제 큰 돈을 버셨겠죠. 이때는. 그래서 이때 무서워서 파신 분들은 이제 또 천장만 보고 닥쳤던 게 뭐 지붕 쳐다본다고 뭐 이런 식이 돼버렸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 그래서도 제가 이런 사례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위믹스도 이제 위메이드가 대량 매도를 했다는 썰이 돌자마자 엄청 폭락을 했다가 업비트의 다음날 상장해서 급등을 해버렸죠. 또는 뭐 로스차일드에서 뭐 영푸 전쟁 관련 뭐 얘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이들의 유대인들의 그리고 금융 세력들의 돈 버는 방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급락 후에 급등 또는 급등 후에 급락.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사연을 또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정말 이때 판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까요? 그래서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이렇게 하락이고 공포 구간에는 이제 거대 기업,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사업도 들어가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 들어가는 것보다 떨어질 때 들어가는 게 당연히 현명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포 후에는 대부분 상승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FOMC 정말 최악의 공포였죠. 그런 회의 이후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 오늘 새벽 이제 자고 일어나면 발표가 막 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번 이 공포를 지났으니까 이후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연휴 되시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